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매토입니다. 자, 어제는 게릴라 공방을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수요일 변곡점에 대한 이제 시장이 흔들림이 좀 나와서 일단 시장 점검차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여전히 시장은 아침에서 일단 종목들이 어제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반등세를 준 이후에서 하락 종목수들이 좀 점차 좀 늘어나면서, 지금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수와 빠지는 종목수가 비등비등한데, 일단은 지수 선물이 아직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따가 시장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정수 속에서 종목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을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현금화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잘 적응하시고 잘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소풍을 갈 때에서 비가 올 때랑 날씨가 흐릴 때랑 비가 안 올 때, 날씨가 짱짱하게, 그쵸? 짱짱하게 이게 맑은 날. 여러분들이 소풍 갈 때 어느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날씨가 좋은 날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날씨가 흐리다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만히 집에 이렇게 잘 계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더 편하시고 또 좋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지금 짱짱하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맑은 날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가 오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흐리기 때문에 계속 시장 상황 계속 주시하시면서 일단 시장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 때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셔가지고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지수 1950선, 60선,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시장이 한 번 정도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번 주 월, 화, 수요일 타임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화요일 같은 날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괜찮게 종목들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체력들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면서 흔들리는 걸 보고 이거 뭔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좀 10% 하면서 주식을 사지 말고 관망하면서 천천히 가시란 말씀을 드렸고, 어제 변곡점인 수요일 날에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을 30에서 50,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들, 크게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거기서 뭐 감행하면서 마이너스 30%, 50% 돼 있는 데를 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 안쪽으로, 그러니까 손실권역이 10% 안쪽에 있는 애들을 좀 팔아서 현금화를 좀 확보를 하고, 이미 현금화가 돼 있다면 그 종목별로 괜찮은 종목들은 좀 더 버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였냐면, 어제에서는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 소풍을 가기에는 비가 오고 있으니 뭐 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지 말아라. 즉,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지 말아라. 추가 매수를 함부로 잡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여전히 시장은요 아직까지 먹구름이 좀 끼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으로 봤을 때에서,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인데요. 아직까지 1950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지금 음봉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1980선이라든지 2000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저점 부분에 계속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래소 이제 대형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도 음봉이 있지만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뭐 대림산업, GS건설 등등 대형주들도 그렇게 썩, 오늘 은행주들이 조금 반등을 주긴 하지만 시장을 돌리기에는 대부분의 대형주들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시장이 위쪽으로 아직까지는 강하게 올라가겠다라는 시그널 자체는 보이고 있는 게 없습니다. 즉, 아직까지 먹구름이 끼어있고 이 먹구름이 언제 또다시 소나기 혹은 장대비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금물하시면서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최근에 종목도 좀 많이 빠졌죠? 2, 3일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단타, 그러니까 아주 짧은 베팅에 대한 아주 짧은 베팅, 그렇죠? 짧은 베팅으로 짧게 휘두르는 그런 이제 단타,
초단타 전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괜히 2, 3% 먹으러 들어갔다가 5에서 10% 물릴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지금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가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150선 부분에서 지금 지지냐 아니면 이탈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수급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돌리고 있는 상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수급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된다 그러면요. 1920에서 1900선까지도 얼마든지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역시 아직까지 690선을 뭐 다시 올렸다라든지 700선을 올라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죠. 즉 코스피 지수는 1950, 60을 안착하기 이전에서 그리고 지금 안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1975에서 80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시장이 그러니까 소풍을 가기 위해서 맑은 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690에서 700선 요 자리를 넘어가 줬어야지만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소풍 가기에 참 맑은 좋은 날이 될 텐데 지금 먹구름이 껴있고 계속 비가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우중충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추가 매수는 좀 금물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밑으로 또 쭉쭉쭉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계속적인 여러분들이 현금화 전략을 30에서 50% 아직 못한 사람들 있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반등 줄 때 이제 종목들을 좀 정리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되고 만약 여기서 또 쭉쭉쭉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아직까지 손절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무슨 종목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내에 있는 종목들을 자를 수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현금화 전략을 어느 정도 취하시는 얻을 때 지금 어제 못했다면 지금에서는 반등 줄 때 그리고 혹은 한 번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하고 흔들릴 때 이때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어제서 못했거나 그저께서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을 노리세요.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차별화적으로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쭉 보면은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다 던져버려라 이런 의미보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많이 팔아야 되지만 지금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혹시나 모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한 사람들이 반등 줄 때 자르시라는 얘기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맨 뒤에 있는 얘기.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 지금 먹구름이 껴있고 비가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전히 시장이 조금 이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들이 좀 나와서 좀 계속 별로 안 좋은 흐름들은 있지만 또 종목별로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이 있어요. 뭐 드론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후성 같은 종목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뭐 어제 위노바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시 4%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가이드 2.6% 올라가지고 있고 뭐 등등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타적인 접근만 가능하지 여러분들 함부로 지금 주식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매매하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어제 종가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순매도에서 갑자기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갑자기 좀 바뀐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어제 코스피를 매도로 일관하다가 순매도를 하고 있다가 막판에서 이제 순매수로 이렇게 들어와주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장마감 거의 동시효과 부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봐서는 쉽게는 쿵하고 지금 오늘 같은 날에서는 안 빼겠다는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 먹구름이 좀 개어야 되는데 그게 개지 않으니까 좀 조심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폭락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급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수급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빠지는 쪽으로 만약에 종목들이 흘러내리고 빠지는 쪽으로 지수도 무너지고 있는데 뭐가 그나마 안 빠지는 쪽으로 그나마 조금 그래도 버텨주고 있냐면 수급적으로 강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한번.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팔아봤자 487억, 133억 그렇게 크게 매도하고 있지 않죠?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예전 같았으면은 시장을 밑으로 하방으로 강하게 밀 때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침서부터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매도하면서 4,000억, 5,000억 매도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매도하면서 밑으로 빼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 기회의 장이 좀 찾아올 걸로 여러분들은 좀 예상을 해야 되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섣불리 지금 안 들어가더라도 시장이 쭉 만약에 한번 흘러내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서 다시 공략을 했을 때에서 그동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냈던 부분들 차후에서 조정을 거친 이후에서 빠진 이후에 다시 공략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또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풍 갈 때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참고하셔갖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표적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표적 종목은요,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예, 코드 번호는 114800이죠. 매수 가격 8,270원인데, 자, 이건 보유가 됐네요. 자, 일단 코덱스 인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가, 이거는 코드 번호를 쳐서, 주식 이름으로 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코드 번호로 쳐야지만, 이게, 찾기가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매수 가격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매수를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고 밑으로 하방으로 1920선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요것도 뭐 8,400원 정도, 그래봤자 뭐 100원이에요. 그렇죠? 100원, 150원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쿵하고 빠지거나 올라가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그렇게 큰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빠질 때에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죠. 거래 대금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금액을 크신 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에서 크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뭐 1%를 먹겠다, 뭐 2%를 먹겠다, 뭐 그런 전략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큰 수익을 차라리 바란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서는 다른 대형 종목들이 쭉 빠지면 그쪽을 매매를 들어가는 게 5% 먹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지수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서도 8천 그때 4월 29일 이후에서 5월 3일 날인가 5월 2일 날인가 그때 코덱스 인버스 한번 가져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어쨌든 간에 올라가줬죠. 그때도 이날 여기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에서 이제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났냐면 큰 수익은 안 납니다. 그때 이후에서 대략 한 2%? 그렇죠. 2%, 2.3%, 2%.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에서 고점 부분에서 4월 29일서부터 빠지고 내려가는데 수익은 2.3%밖에 안 납니다. 이게 이제 그게 단점이라는 얘기죠. 지수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올라가는 쪽에서는 반대로 걸었더니 2%밖에 수익이 안 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하여튼간 이거는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갖고 나올 종목이 없어서 인버스를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 어제 설명해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3에서 5%, 그러니까 5% 정도 수익을 내시면 좋은데 이건 5%,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여러분들 실전 매매 정수를 보면서 종목들 최근에 뭐 JW 중해제약도 그렇게 해서 8.9% 어제 매도 처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예전에서 공방에서 말씀드린 쌍방울도 많이 올라가고 그냥 5%에서 팔았더니 오히려 막 30%, 40%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5% 정도 먹으면 일단 이익 실현하시고 손절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3에서 5% 가져가도 5% 내선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3%에서 5% 내서 손절을 하시고 5%에서 10% 사이에서는 매도 이익 실현하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손절 가격과 매수했을 때에서 수익 났을 때 수익 실현하는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고 수익을 냈을 때에서 손절폭보다 수익폭을 크게 하면 깨질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떡볶이 장사를 하더라도 떡볶이를 재료를 살 때 1,000원에 사가지고 1,500원에 팔면 났는데 재료를 1,000원에 사가지고 900원에 팔면은 계속 100원이 적자가 나죠. 이런 것처럼 손실폭을 3에서 5%내서 자르시고 수익폭을 5에서 10%, 그러니까 5% 먹고 팔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욕심을 내신다 그러면 10%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인버스도 폭은 5%, 그러니까 5% 룰을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충 한 3% 정도 먹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빠진 거니까 3% 정도 먹으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가끔씩 갖고 나오는데, 포스코를 나빠서 갖고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그나마 좀 안정적이면서 지수 관련주를 좀 가져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서도 이제 좋은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서 AMOLED가 쭉 빠질 때 공략을 하시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때가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그때 부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장이 쭉 빠지면 강하고 좋은 종목을 그때에서 싸게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대로 밑으로 그냥 20, 30% 빠지는 자리로 내려놨기 때문에 매수가격이 다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스코도
매수 가격대가 17만 3천 원까지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이 포스코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함부로 여러분들 종목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시장이 조정받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대형주,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갖고 나온 거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겁내갖고 뭐 17만 3천 원까지 빠진다고 그래갖고 여기서 손절해갖고 던지지는 마세요. 차라리 물리더라도 포스코에 물리는 게 낫지 다른 거에 물리면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포스코가 왜 좋은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요. 포스코는요. 이전에서 몇 년 동안 빠졌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이때 76만 5천 원. 그리고 쭉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던 적이 있죠. 이게 쭉 빠지고 올라갔던 적이 이때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1월 달이니까 거의 뭐 2010년도, 2011년도, 2012, 2013, 14, 15, 16 지금 거의 6년까지 그렇죠. 1, 2, 3, 4, 5, 6 거의 6년이 넘도록 지금 빠져내려야 하는 종목이에요. 하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거의 막 60만 원, 70만 원 찍었던 종목이 지금 이 대형 종목이 최근에서 15만 원 정도를 찍고 15만 원 근처를 찍고 지금 다시 25만 원을 지금 들어주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주게 되면 다시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황이 없습니다. 이게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OCI가 있죠. OCI 같은 경우도요. 쭉 보면 이것도 참 개인들을 많이 괴롭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1, 2년 빠진 게 아니라 얘도 뭐 포스코와 못지 않아요, 지금. 이때 65만 원 찍고 몇 년 빠졌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빠지고 최근에 이 바닥 부분을 찍고 바닥에서도 얼마나 올라가냐면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6만 원짜리가 12만 원 올라갔으니까 100%가 올라간 거죠. 바닥에서 100%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떻게 돼 있어요? 분명히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100%가 수익이 났는데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죠. 6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대니까 아직까지 5분의 1 토막이 나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크게 지금 뭐 수익이 난 게 아니라 크게 아직도 손실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60만 원 산 사람들보다는 이제 30만 원권역, 40만 원권역에서 산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아직까지 3분의 1 토막이 좀 나와 있는 저점에 산 사람들은 100% 수익이 나왔는데 고점에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이게 이제 참 개인들의 그 피눈물이 섞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의 이제 포스코도 그러한 격에 있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쵸 한 40만 원, 50만 원 가야지만 이제 수익이 나는 개인들이 많이 있을 거고 지금 바닥 부분에서는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 이런 종목을 저점 매수할 수가 있는데 수급을 보니까 자 누적적으로 봅니다. 자 누적적으로 1년치를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기관들이 260만 주, 금융투자, 연기금도 160만 주, 자 이런 식의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망하겠습니까?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이왕이면은 주 전략은 그냥 관망입니다. 매수보다는 관망하시고 오히려 현금화 전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현금화 전략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뭐 30에서 50%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다면 30에서 50%를 굳이 그쵸? 자르시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5%라도 파세요. 현금화 전략으로 5% 정도 나중에서 시장이 쭉 흔들리게 됐을 때에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을 만한 5%든 10%든 그렇게 현금화 전략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추가 매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 하겠으면 1%라도 파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1%라도 더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라도 팔라는 얘기가 그렇죠? 사라는 얘기로 들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시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현금화 전략을 어느 정도 취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 매수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밑에 흘러내리면 한 번 더 쿨렁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어쨌든 그럴 때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비빌 언덕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갈 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권역에서 그래도 튼튼한 그런 종목들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포스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빠지게 돼버리면 이 전저점 있죠. 15만 원 자리에서 17만 원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 자리에서는 얘는 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 만약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면 뭐 5%에서 10% 먹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빠졌는데 이렇게 쭉 빠져버리게 되면요. 이 대형 종목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32%나 빠집니다. 고점 대비 32% 빠지는 거 자율 반등이라고 해서 5에서 10% 정도는 얼마든지 반응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다가 안 내려올 것 같지만 만약에 시장이 쿵 하고 빠져가지고 17만 3천 원 정도를 준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다른 거 제쳐두고 이거를 큰 금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를 확실하게 먹을 수 있으면 이런 데에다가 금액이 큰 사람들이 확 들어가서 5% 10% 먹으면 꽤 많이 그래도 그쵸? 작은 금액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개별주 종목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사가지고 30% 먹느니 이런 종목들 금액이 큰 사람들은 10억, 20억 확 들어가고 5%만 먹어도 5천만 원 그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현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좀 출렁출렁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수급 자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상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 참여하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4153번에 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에서 강남 교대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출렁거린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졌다가 움직이든 아니면 여기서 1980선, 2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움직이든 뭐가 됐든 간에 기회장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중장기가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가 상승장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가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세우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이후에서 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서 좋은 장이 찾아오니까 그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만회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강연회에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강남 교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2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금융지주. 자, 추가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1980선에서 2000선을 돌파를 했다면 지금 얘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왜? 지수가 1980, 2000선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여기가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가겠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지수가 1950선도 지금 지지하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흘러내려고 그러죠? 이럴 때에서 그냥 관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장이 단기 상승이라든지 강할 때라든지 좋을 때서는 이렇게 전저점 자리.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NK 금융지주도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에요. 부산은행이죠? 그래서 부산 분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쵸? 이제 지방은행 관련주 쪽인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장 자체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그렇지.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얘는 7,900원에서 전저점 7,700원짜리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차라리 이런 거에 물리면 나중에서 왔다 갔다 그린 다음에 은행주들이 다시 움직이면 다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1980선, 2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에서 얘를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겠다고 지금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은 계속 나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겁니다 하면서 날씨가 어떻다 그랬죠? 우중충하고 먹구름이 껴있고 장대비가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은 충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시면 되고 요거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그래도 굳이 감행을 하겠다. 시장 뭐 상관없이 하겠다. 그러면 손절선을 짧게 둬야 됩니다. 손절선을 짧게 두고 추가 매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뭐 9,000원 정도 부근에서 단기 매도하는 그런 이제 짧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공략한다 그러면 방망이 배트를 아주 짧게 잡고 휘두르면서 초단타를 칠 수는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괜히 초단타 들어갔다가 괜히 또 물려가지고 밑으로 쿵 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저점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망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진 L&D네요. 자, 최근에 한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삼진 L&D. 자, 그러네요. 그쵸. 최근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삼진 L&D는 이전에서 이날 4월 22일 날에 장대양봉을 좀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3,810원에 사셨네요. 3,810원이면은, 여기 라인에서 사셔가지고,
일단 전저점 깨질 때에서 대응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매매로 들어가셨는지 중장기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매로 들어갔다면 한번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8,110원이면은 요 라인인데요. 요 라인에서 8,110원을 샀다면 이날 3,640원이 이탈됐을 때, 혹은 추세 지지 라인이라고 그러죠. 추세 지지 라인에서 요때, 그러니까 이거 단타 개념인데 요 라인이 깨질 때, 근데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응을 못할 것 같고, 전저점이 깨질 때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손절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 N자로 내려갔고, 지금 갭하라고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갭을 메꾸면서 3,6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갖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올라올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거고, 이 기준 양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시장이 출렁거리게 되면, 아직 매도 물량 나온 건 없어요. 매도 물량 나온 건 없지만, 시장 한 번 더 출렁거린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전저점 자리인 이쪽 3,000원 자리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PG 전화 연결이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SPG를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6,740원이시면은 최근에 제일 고점에서 잡으셨네요. 그쵸? 네네. 예, 이거를 왜 여기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단기 이제 목표치를 주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이게 쫓아가시면 안 되는데, 혹시 매매라든지 단타를 조금 즐겨 하시는 편이신가요? 즐겨는 하지 않는데. 즐겨 하시는 않는데? 그갈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그렇죠. 항상, 쭉, 이때 당시 분명히 갭상승을, 이거는 아침에 이게 갭 시초가가 8% 떴기 때문에 강할 때에서 이제 따라 들어가셨던 건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은, 초보자분들 샀을 때에서 이런 게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침에서 이게 흘러내렸으니까, 지금 결과로 지금 빠졌으니까 좀 아쉽지만, 이거는 안 빠지고 여기서 버티고 올라갔으면 이거는 급등주로 아마 수익을 아마 많이 냈을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예,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뚫어주고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장대 음봉이 아니라 오히려 장대 양봉으로 한 번만 바뀌었었으면, 이게 장대 양봉이었다면, 그랬다면 수익이 많이 날 텐데, 문제는 이거를 알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접근했을 때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요 종목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꼭 다른 종목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좀 공부가 좀 필요하세요. 자,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서 이제 강하게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갭상승이 8% 떴기 때문에 아침에 쫓아가는 건 선수들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선수들은 아침에 강했을 때에서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단기 N자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부분이라든지 꼬리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밀려가는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지금 제가 초보자분인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 설명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어렵죠? 그쵸? 무슨 얘기하는지. 네, 시초가에서 아침에서 흘러내릴 때 거기서 깨져버리면 거기서 그냥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네. 네, 지금 들으니까 그냥 거기서 손절했었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겠지만,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서 강하게 따라 들어가는 건 선수들은 가능합니다만, 그게 아침에서 들어갔는데 밀려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거를 얘기해드린 거거든요. 자, 네, 그걸 얘기해드린 건데, 그래서 손절을 못하시고 쭉 지금 갖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다시 전저점 라인까지 지금 버티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에서 손절보다는 좀 더 밀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5,5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가 있는데, 5,5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5%라도 좀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안 깨지면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반등 주는 자리에 한 6,000원에서 6,100원까지는 한번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6,250원 이상은 좀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6,000원에서 6,100원까지는 들어줄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6,250원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물리신 가격대가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좀 공략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5,500원이 안 무너지면 일단 반등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 전화 연결입니다.
KH바텍.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자, 이거 22,000원에 좀 사셔가지고, 혹시 이거 한 번이라도 저한테 상담 받으신 적 없나요, 이거?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 한 번 받으신 적 있나요? 그때 이제 반등 줄 때 어느 부분에서 한번 전화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전화는 말씀 안 하셨고, 네. 조금 더, 보유하라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그 전의 모습을 돌려보면, 이 전저점 자리가 이게 지금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지지, 여기가 저항, 그리고 여기도 저항.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을 아마 매매를 하면서 아마 이때 전화를 주셨으면은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반등세를 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여기서 아마 전화를 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저점 라인이, 요 라인이 깨지면 이 전저점까지 밀리고 이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서는 요게 다 손절 라인이거든요, 이게. 네. 요게 손절선 라인인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제가 상담해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자,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자리는 이제 전저점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을 감행을 해야 되지만, 손실폭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네. 예, 뭐, 여기서 제가 아무리 16,200원이 깨질 때에서, 그쵸? 16,200원 깨질 때에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를 말씀을 드려도,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22,000원에 물렸기 때문에 손실폭력이 26%가 된 상태에서, 1억 기준으로 2,600만 원이 깨졌으니까 손절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손절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전저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가 있고, 이 전저점 라인을 좀 지지를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장에 지금 먹구름이 껴있으면서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다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행스러운 다른 종목들은 고점에 떠 있거나 이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먼저 조정을 선조정 받고 박스권 저쪽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출렁거리고 빠진다 그러면 11,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11,000원까지 그것도 상당히 좀 힘들죠. 네, 힘든 과정인데 11,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도 바닥을 치고 종목들도 바닥을 치고 다시 재편이 되면 그때에서는 길게 보고 짧게 보지 마시고 그때에서는 길게 봤을 때에서 다시 17,000원, 20,000원권역으로 짧게 말고 뭐 1년, 2년, 3년을 뒀을 때에서 바닥을 치고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에선 다시 위쪽 방향으로 도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조금 금물이에요. 이거는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 하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바닥을 치는 모습을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거든요. 뭐 실적이 뭐 좋아도 아마 지금 위치에서는 안 움직일 거예요, 아마. 네, 실적이 안 좋아도 안 움직이지만 좋아도 안 움직이는 지금 차트의 위치랑 모양 자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저점을 깼다는 얘기는 일단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관망만 하세요. 이거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을 오래 두고 어차피 지금 잘라 그래도 안 자르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쨌든 2만 원만 돌파할 수 있다면은 보유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두고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 방법이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중국 지수가 나왔는데, 자, 중국 0.19%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어제는 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는 상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보면, 681 계속 좀 흔들리는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코스닥 지수. 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10시 32분인가요? 지금 저 가려서 안 보이는데, 33분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이 5분 차트로 봤을 때에서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이제 VR 관련주들, 이제 가상현실 뭐 그쪽 관련주들이 테마주들이 에스코넷을 비롯해서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001. 자, 코스피 지수도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1945자리로 지금 또 다시 내려가고 있죠. 저점을 좀 갱신하려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소풍 가게에 먹구름이 껴있고, 장대비가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절대로 금물하셔라. 하지 마셔라.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종목도 갖고 나온 거 어제서는 인버스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는 인버스를 갖고 나왔고 거기다 포스코드 가격대를 17만 3천원까지 밑으로 내리면서 가격이 안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은 좋은 종목을 쭉 빠지게 되면 사는 공략을 맞지만 시장 자체가 먹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저점이 이렇게 깨져 내려가게 되면요 1920에서 1900선까지는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쪽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1900을 지지하는 자리냐? 그것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900까지 내려갔는데 어제도 그저께 얘기 드렸죠. 이틀 전에 얘기 드렸던 얘기. 1900까지 내려갔는데 개인들이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돈이 어디서 났는지 계속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쭈 요것 봐라 하면서 어떡합니까? 1900을 깨버리고 1800까지도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개인들이 손절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지금 계속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그게 방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이 손절을 해야지만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가야지만 이 시장을 반등을 주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장을 읽어드리면서 그 부분을 얘기해드리는 건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러한 포지션으로 지금 밑으로 하방을 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전략을 취해서 시장이 쭉 빠지면 물방 고기반 시장이 된다 그랬죠. 그때에서 쭉 빠질 때에서 종목들을 바닥권역에서 싸게 잡아야지만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900도 아닙니다. 1900이 될지 1920이 될지 1850이 될지 1810이 될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데 갈 때 됐을 때에서 이제 그때 단기 상승권이 됐다. 단기 바닥을 쳤다. 이런 말씀은 그때 가서 드릴 겁니다. 최소한 지금 전략은 뭐 하지 말아라? 함부로 추가하면서 하지 말아라. 왜? 시장은 지금 장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 내릴 건지 아니면 장대비가 그냥 싹 지나갈 건지는 일단 이번 주가 지나가 봐야 되는데 지나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들어간다는 얘기는 먼저 여러분들이 칼자루를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을 먼저 잡고 있는 거죠. 굳이 뭐 칼날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계속 좀 조심하시면서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좀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제 공개 게릴라 방송에서 지금과 같은 얘기를 미리미리 해드렸다는 얘기죠. 저는 시장이 빠진다 하면서 빠진다라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서 화요일날 아침 장 시작할 아침에 시장의 종목들을 이제 매매 종목들을 가족분들하고 이제 준비하려고 제가 종목을 한 20개 정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종목을 주기 전에 이제 점검을 아침에 딱 봤는데 그 종목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시장이 안 좋겠구나. 그걸 종목을 뽑아가지고 제가 뽑았던 종목들이 안 좋으면 거의 뭐 10중 8구는 그래요. 뽑았던 종목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눈치를 채고 화요일 날에서 여러분들한테 10시, 11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날 잘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변에 피가 나오거나 픽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몸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의 체력들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관망하셔라. 수요일날, 목요일날 변곡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수요일날에 흔들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화요일날에 미리 제가 감지를 해서 안 좋을 거에 대해서 감지를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날에서는 흔들리니까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목요일 되니까 정말로 흔들리는 게 더 가중되죠. 근데요. 더 하나 말씀드릴 건
이게 흔들림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덤비려고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까지 빠질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뺄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막 선물과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뭐 풋옵션까지 하방으로 엄청나게 사들어온다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폭락한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크게 빼지도 않습니다. 왜? 오늘 보니까 500억밖에 안 팔아요. 거래소.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안 팝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얘네들이 드리블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들어오면 밑으로 빼겠다는 얘기고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하면 들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한 번에 밑으로 빼겠다라는 의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갔다가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먹구름이 꼈고 장대비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냥 현금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면 찾아오는 기회를 괜히 그쵸 밖에 나가갖고 우산도 없는데 빚을 맞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강연회 밑에 이제 하단에 좀 나갈 텐데 자, 이렇게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방법들 여러분들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게 되면요. 룰루랄라 놀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상승장이 좋은 게 아니라 종목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지면 그때가 여러분들 돈 벌기가 참 좋은 장입니다. 오히려 폭락장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이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OCI도 말씀드렸죠? 아까 포스코도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지금 6분의 1 토막이 났지만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은 OCI 기준으로 100%가 수익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3%,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닥에 산 사람들은 100%가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쭉 빠지게 되면 수익 내기가 용이한 시장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간과한다는 얘기죠. 시장을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시장에 맞춰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네, 서울에서 하죠. 강남 교대에서 오후 2시에 하니까 많은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도 설명해 드렸고 흔들린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이 어떤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라운시큐어입니다. 자, 라운시큐어. 자, 보안 관련주 쪽인데요. 지금 이제 좀 꺾여 있어요. 이거 문자 하신 것 같은데. 3,760원에 10%. 자, 3,760원에 10%를 들어가신 부분은 이제 이 전저점,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저점이 지지가 될 때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공략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 전저점이 깨졌죠? 그럼 손절을 했어야죠. 이걸 왜 들고 있습니까? 그쵸? 3,760원에 여기서 사셨으면은 전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거를 아마 기대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깨지 않고 올라갔을 때에서 보유가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지 전저점 라인이 깨었으면 일단 여기서 손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 내에서 손절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는 이 전저점 자리 여기가 또 지지가 되죠. 그 지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또 보유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손절선이 늦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요란히 손절선, 그 다음 손절선은 여기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다 손절선 라인인데 이 라인들이 깨질 때마다 손절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손절했으면 5%에서 손절할 수가 있었었는데 못했으니까 지금은 보유가 되지만 이때에서 또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면 그때 몇 프로 손절이냐? 마이너스 14%에서 손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5%일 때에서 손절했었으면 다행인데 지금은 보유가 됩니다. 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많이 빠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14%, 15%가 깨져버리면 그때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5%대 손절 안 했던 사람이 마이너스 15%에서 손절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건 손실폭이 작을 때에서 지지선 라인이 깨었을 때에서 거기서 1차적으로 손절하는 게 나은 거지 그걸 한번 버틴다 해서 버티게 되면 그 다음 지지선 내려가게 되고 그 지지선 자리에서 손절도 못하면 그 밑에 지지선을 내려가게 되고 그럼 손절폭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손절선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 깨었던 자리든 다 올라올 때마다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또 다시 던져야 되는 라인을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3,500원을 반등 주게 되면 여기가 또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던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주식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자체가 흔들린다 싶고 그다음에 전저점이 깨졌다 그러면 미리 여기에서 먼저 손을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라인을 밑에 하단에 있는 3,240원과 그다음에 3,000원짜리 정확하게는 이날의 시가니까 3,015원 3,000원짜리를 말씀드릴게요. 3,000원짜리랑 그 두 자리를 손절선 라인으로 두면서 손절을 좀 감행을 하시고 안 깨지면 반등주대에서 3,500원, 3,700원 사이에서 한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지지와 저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로 들어갔다면 짧게 그거 맞춰서 매매로 했으면 매매로 끝내야 되는데 단기 매매로 들어갔다가 깨지니까 중기로 가져가. 중기로 깨지니까 장기로 가져가. 그러니까 수익은 5% 먹고 팔고 손절은 마이너스 50% 가져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떡볶이를 팔더라도 여러분들이 재료를 1,000원에 샀는데 100원에 파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왜 900원을 손실 보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먹을 폭과 손절 폭을 두고 먹을 폭을 더 크게 만들어놔야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먹을 폭을 크게 놓는 것보다도 손절 폭을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에 성공하는 거지. 손실 폭을 이만큼 늘려놓고 수익 폭을 이만큼 해놓고 그럼 무슨 수로 주식을 대응을 합니까? 그렇죠? 깨질 일이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할 때에서는 손절 폭을 짧게 두고 매매를 할 때는 짧게 두고 수익도 그거에 비례해서 조금 더 많이. 그래서 5%에서 10% 수익 실현, 3에서 5% 손절. 요것만 지키면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그렇게 크게 리스크 되는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입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인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이게 지금 삼성물산 이거 참, 참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자, 대형주인데, 자, 삼성물산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삼성물산은, 이때서부터 이제 전저점이 깨지면서 약세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망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삼성이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전저점이 99,000원입니다. 99,000원과 이때 21만원, 21만원 박스권을 두고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99,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려 내려가더라도 그 자리가 바닥이 돼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계속 깨져 내려가면서 삼성물산이 없어질 정도로 뭐 1,000원이 되고 뭐 500원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망하는 뭐 그런 뭐 STX처럼 그다음에 해운주처럼 그렇게 쭉쭉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물타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갖고 있는 비중만 힘들더라도 버텨야 돼. 이거는 2년, 3년, 4년, 뭐 많게는 5년, 10년까지도 버티면 결국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148,000원이면은 그 가격대 이상으로는 옵니다만 이게 단기간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더라도 기간적으로 이만큼 흔들렸고 반등 줬기 때문에 이만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1, 2, 3, 4, 5, 6, 7, 8, 9개월, 그럼 1, 2, 3개월씩 빠지고 있죠. 그럼 6개월 동안 더 빠져도 이거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일단 전부 다 그냥 정리할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정리하셨을 때에서는 손해는 한 20% 그냥 손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손실폭을 20%를 감내하시고 만 손절하신다 그러면 손절하시고 나서 차후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공략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이 있죠. 만약에 종목들 시장들이 쿨렁하고 다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이게 기회장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 내에 있는 손실들은 얼마든 시장이 바닥만 친다 그러면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종목들이 바닥을 치게 되면은 10에서 20%는 단번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회를 향후에 다음에서 잡는 게, 그러니까 삼성물산 말고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도 위노바 같은 종목이, 이건 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위노바를 공개 방송에서 요날 5월 11일 날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전저점이 지지되면 2,000원 손절선을 잡고 공략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데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그냥 24%가 올라가 버리죠.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빠지고 있으니까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튀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못 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시장이 좋아진 상황 바뀌게 되면 이렇게 위노바처럼 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장을 기다릴 때까지만 좀 참으셨다가, 예, 그렇게 현금화를 차라리 그러면은 20% 손절하시고 갖고 있다가 시장이 좋아지는 타이밍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이 튀어나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가위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저점이 지지되고 이렇게 급등하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을 주는 구간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시장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에서 복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버티신다 그러면 가져가시고 지금 가격에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손절을 결정하셨다 그러면은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반등 줄 때 하지 않으면 더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또 손절을 또 못하고 더 빠질 때 또 추격 매도하다 보면은 나중에서 또 반등 주면 또 속이 아프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20% 내에서 감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20% 내에서 감내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감내 못하겠고 그냥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중장기로 그냥 버티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조금 시간을 많이 드셔야 돼요. 버티는 것도 뭐 기간이 얼마나 그거는 6개월이요. 6개월 정도 봤을 때에서 그때서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한 번씩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5만 원 가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가 빠진 다음에서 다음 6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봤을 때 1년 정도를 봤을 때에서 14만 8천 원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나서의 이제 6개월 그때에서는 이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차라리 그냥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매도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한 절반 정도 이제 비중이 많으시니까 절반 정도를 좀 손절하셨다가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 손절하셨다가 시장이 다시 들어올리는 시장이 강한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다른 종목들 들어가서 매매 종목으로 빨리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시장은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하락 종목수들도 보게 되면 이미 코스피는 더 아침부터 많았지만 지금 거의 뭐 2배 정도 지금 많아졌고요. 자, 코스닥도 609개. 거의 비등비등했었었는데 아침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빠진 종목수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더 많아졌어요, 지금. 자,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릴 때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시장 방향과 종목들을 어떤 것들을 좋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연회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서울 근교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 교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일요일 날이에요. 5월이죠. 5월 22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 들으시고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점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